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 이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달리면서 4천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밝혀져서 촉법 소년 제도에 대한 그 개정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백화점 폭발 글 사건 이후에 예.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또 폭파글이 올라왔고 어제였나요? 광주에서도 그 그러니까요. 백화점에 그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폭발하겠다는 협박글이 왜 그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게 음. 장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히 범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그전에도 범죄성이 매우 짙었던 예. 위험성이 크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물적 피해도 크게 이제 발생시켰던 범죄였는데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올해 3월에는 새로운 범죄가 형법에 생길 정도였습니다. 또 음. 이것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형법에 공중협박죄라는 게 새로 생긴 거죠. 딱 네네.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건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고 상습범은 더 가중처벌되고요. 이런 음. 범죄가 생겼는데 여전히 또 인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신세계 백화점 사건은 이제 지난 5일 낮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죠. 서울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협박글이 연속적으로 게시가 됐고요. 음. 또 이 협박글이 달렸다는 것을 전하는 뉴스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 이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 예. 그런데 인제 수사를 해 보니까 이 원래 본 글을 게시한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 학년 학생이었고 또 이 댓글로 이런 글을 올렸던 사람은 27 세의 남성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수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 모두 "장난으로 올린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어쨌든 형법상 공중 협박죄로 입건돼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천 명이 대피하고 또 영업도 중단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백화점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다 이런 뉴스도 계속 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백화점 1 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몇 시에 폭파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인제 공권력도 물론 투입이 됐지만요. 그 백화점 큰 백화점의 이용객이랑 거기 점원들이 4천여 명이 긴급 대피됐고 음. 백화점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들도 한동안 문을 닫고 대피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 3 시간 정도 영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백화점 측에서 말하는 영업 손실만 6억 원 가량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인근 상가나 그 경찰력, 국가 공권력의 손실 부분을 더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행위는 범죄기도 하지만요. 명백한 범죄가 됐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민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 어쨌든 범인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모가 관리 감독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부모에게 6억 원대의 민사 책임을 물을까 말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음. 있는데 백화점 쪽에서는 이번엔 책임을 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문제가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중학교 1 학년 학생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촉법 소년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처벌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 댓글을 단 27세 남성은 당연히 예예. 처벌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더 인제 범죄성은 더 크고 본 글을 연속적으로 올렸던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중1이니까 아마 만 12세 혹은 13세 이 정도일 네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만 14세 미만인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촉법소년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예. 우리 법상으로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통일적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자가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징역 5년 이하의 이제 처벌이 해당하는 이 중범죄를 저질러서도 이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은 되지 않아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 처분은 뭐 사회봉사나 뭐 교육받고 이제 중할 때는 소년원 송치도 되고 보호 관찰 받고 이렇게 뭐 1호에서 10호 정도로 나뉘어 있는 보호 처분인데 물론 이걸 받아도 전과로 남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고 연령에는 해당이 돼서 보호 처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촉법소년 중에서도 10세 미만이면은요 아예 이런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촉법소년 제도를 좀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 때도 이거를 촉법소년 제도를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이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무산이 됐었고요. 법률 촉톡에서도 지금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촉법소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경우에는 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화하면서 이제 교화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들이 있잖아요. 많죠.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처벌해 버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촉법소년 제도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 기준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 기준이 14세. 언제 정해진 건가요? 이게 사실은 1953년 처음 형법 제정할 때 정해졌던 거거든요. 아,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만 14세라는 게 그때 만 14세랑 70년이 지난 지금의 만 14세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3까지를 말하다 보니까 지금 중학생들도 뭐 집단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라는 이 기준이 너무 지금은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는 촉법소년 기준이 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 같아요. 일단 낮아요? 일본은 지금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긴 한데 뭐 우리처럼 촉법소년 개념 자체가 없고 예. 대체로 범죄소년 연령 상한은 18세 미만으로 두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의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18세 미만의 범죄자들은 소년법원이 1심 재판을 진행하되 만약 그 범죄가 살인죄 등 중대범죄로 인정이 되면 그래서 기소되는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폭발물 협박 사건과 비슷한 예로 지난 6월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가 학교에 폭탄 테러와 총격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중범죄로 인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최고 등급 소년보호와 실질적인 구금 처분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고 그런 예가 그래서 가능한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 기준이 10세라고 해요. 우리보다 한참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미성년자가 미국 항공사에 폭탄 협박을 하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년형의 실형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예 아무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우리의 이 이제 사례랑은 많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연령 제한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정부였죠. 이 나이를 13살로 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또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 방안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대가 있어서 무산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예.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조정할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령을 꼭 낮춘다기보다는 약간 법 제도를 촉법소년 제도랑 조금 유연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요. 이 범죄랑 법률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어, 필요하죠. 예. 예, 학교에서 좀 이런 뭐 국영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행위가 범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협박글을 재미로 올리다가는 어차피 추적이 다 되고 이거 징역형도 살 수 있는 범죄다. 그리고 네. 너네 부모가 큰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 음, 이런 거를 좀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 맞습니다. 외에도 실제로 뭐 중고 사이트 사기라든지 성범죄,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많아서 요즘 아이들이 이게 범죄가 되는 큰일 날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학교의 생활법률이나 범죄 예방 교육도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관련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촉법 소년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살의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